개인 택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농사와 택시를 봐주시고, 인천의 개인 택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. 한화수 씨의 그 연락처를 제가 댓글 상단에 올려놓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. 최근 어때요? 그 개인 택시 그 거래 정도라든가 뭐 그 동향이 어떻습니까? 예, 요즘에 이제 개인 택시 시장이 사실은 이제 그 9월 달 들어서 9월 달 들어서부터 갑자기 예, 그 전에는 물량이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9월 달서부터는 갑자기 사시는 분하고 파시는 분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차가 안 나와. 개인 택시 내놓지를 않으셔.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8월 달까지만 해도 인천의 개인 택시들은 정상적인 가격들이 보통 이제 그 8,600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. 면허만 그렇게 거래가 되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택시 쪽에 그 초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요증을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비해서 파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개인 택시 값이 지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. 또 뭐 그냥 뭐 1, 200도 아니고 무려 뭐 4, 500씩 지금 현재 8월 달보다 9월 달 들어서서 한 달 사이에. 그렇죠. 한 달 사이에. 한두 달도 아니에요. 한 보름 사이에 그렇게 이제 개인 택시 값이 치솟았어요. 그거는 정부에서 무슨 발표 때문에 그러자면 이제 물론 뭐 인천시의 그 현 시장님도 이제 시장님 때 이제 그 개인 택시들 부재 해제 이런 것도 이제 공약을 하신 문제도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 장관님이 이제 그거를 뭐 부재 해제하고 또 그다음에 택시 요금 기본 요금 올라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할증 시간대를 12시에서 10시로 이제 더 땡겨서 이제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 택시를 하시는 이제 그 사업주들은 더 그런 가격의 상승 효과가 더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왜 이게 이렇게 더 주고라도 막 사시려고 그러냐면 이유가 이분들이 그 전기차가 나오는 시간이 1년씩 걸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신청해 놓기 전에 차부터 계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기간이 다 돼가요. 1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차가 나온다고 통보가 오다 보니까 면허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면허 공급이 안 맞는.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뭐 한 인천의 경우가 9천이 넘어가겠네요? 지금 현재 인천에서 최고로 이제 비싸게 사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면허값만 9,300에 사가신 분이 한 분 계셔요. 며칠 전에. 9,300에. 네. 야, 이거 엄청나네. 네,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매번 현재 차가 이렇게들 안 나오다 보니까 각 상사에서 뭐 그냥 사실 분들이 내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9,000에서 100, 9,100까지도 매입을 해요. 상사에서 매입가가.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떤 분들은 내일 모레 전기차 신청해 놓은 게 나온다 하니 이거를 못 받게 되면은 또 이제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9,000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드리더라도 제가 사겠습니다. 뭐 이렇게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결과적으로는 지금 개인 택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보는 거죠.
어떻게 보면 개인 택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금 인상이라든가 할증 시간 조정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뭐 부재 해제 뭐 이런 호재가 사실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야, 개인 택시를 좀 더 갖고 더 운행을 해보자 이러면서 내놓지를 않는 거고.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또 지금 현재 자가용을 하다가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수요를 원하고 있는데, 매입을 원하고 있는데 내놓지를 않으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이게 시장 경제 원리예요, 이게 바로. 그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근데 돌아가는 거죠. 네. 자가용을 하다가 개인 택시를 하려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4박 5일 교육을 받고 이제 개인 택시로 넘어오는데, 그 수요, 그 넘어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개인 택시를 하려고 넘어오시는 분은 상당히 많은데 개인 택시를 내놓는 사람은 없고,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난 그게 참 걱정스럽네. 네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개인 택시가 가격이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효과를 이제 불러오는데, 원래는 지금 그 교육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셔도 돼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자격 요건이 교육을 받고 유효 기간이 3년이거든요. 3년. 네, 3년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 바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사서 하자.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개인 택시는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올해 안에 1억도 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올해. 근데 유독이 이게 뭐 서울이나 타지방도 그러냐? 서울이나 타지방은 안 그렇습니다. 왜?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이 9,500이라는 키로 값이 9,500이라는 게 형성이 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대로 9,500이에요.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데가 인천보다 비쌌었는데 거꾸로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. 그래서 서울 거가 인천 거보다 좀 싸요. 서울은 뭐 지금도 얼마든지 거래가 돼요.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서울은 또 그만큼 개인 택시 대수가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. 서울이 몇 대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? 서울이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 택시가 45,000대에서 7,000대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은. 인천은 뭐 9,500대 내외인데. 아니죠. 인천은 9,000대 내외죠. 9,500대가 아니라 9,000대가 안 됩니다. 안 돼요? 네, 9,000대. 뭐 9,600 뭐 이런 말도 아니, 있었는데. 그렇게 안 돼요. 안 돼요? 네. 법인 택시가 한 5,600대 정도. 5,600대. 그 정도. 그럼 지금 그 자가용을 하다가 개인 택시로 넘어오는 사람들하고 법인 택시를 하다가 그냥 뭐 교육 없이, 법인 택시는 뭐 3년 이상 한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개인 택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. 그렇죠. 그러면 그 법인 택시를 하다 넘어오는 사람하고 비율은 어때요?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? 비율은 지금 교육이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법인 택시를 하다 오시는 분들이 구매를 한다고 그런 건 1명 정도. 9대 열에 하나 정도? 열에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. 그 열에 9분 다 교육생, 자가용, 자가용 경력자들, 자가용하다 오시는 분들이네. 오신 분들. 근데 그분들도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게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아요. 전에 이 법인 쪽에서 근무를 하다 나왔을 때 이런 교육제도가 없을 때는 거꾸로 이제 고령자가 많았었는데 이 교육제도로 인해서 개인 택시 쪽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
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사회에서 정년하신 분들, 각계층에 그분들 보면은 참 스펙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. 이제 그런데 아니 내가 알기로도 정년 퇴직하고 넘어오는 분 중에 교장 선생님도 있어요. 네,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네. 장학사도 있고 뭐 예. 막 그렇더라고. 뭐 경찰 하셨던 분들 뭐 하여튼 다양합니다. 그 먼저 번에 갖고 있던 직업들이. 그래서 지금 개인 택시 시장 동향으로 볼 때는 이게 값이 오르고 하는 게 뭐 어느 한쪽에서 좋은 면이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좀 썩 이게 좋은 현상인가 좀 의심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확실한 건 진짜로 저희가 뭐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개인 택시 쪽으로다가 이 직업을 전환하시는 그 자가용 경력자분들이 젊은 분들이 되게 나이대는 어때요? 나이대는 저희가 지금 보면은 70년생 심지어는 저기 93년생도 제가 거래를 해봤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70년생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70년생이면 70년대생이면 한 50대? 네, 50대. 그러니까 그렇게. 과거에는 뭐 거의 법인 택시를 하다가 3년 이상 무사고인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다 나이가 60대고 네. 막 이랬는데 많이 젊어지는 그래도 거예요. 한 10년 가까이 젊어졌는데 아, 그렇죠. 많이 젊어지시. 그런 걸로는 개인 택시 시장이 좀 젊어진다는 면에선 긍정적인 거고. 그렇죠. 예, 그 교육이. 그래요.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. 부재 해제 문제, 또 뭐 요금 인상 문제, 또 할증 시간 조정 문제, 심지어는 뭐 이게 원활하게 이 택시 대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보 택시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.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개인 택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 그 첫째는 지금 우선 그 멀리 그 우보다 뭐 이제 이런 개인 택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이거보다도 지금 사실은 이 정부에서 자가용 경력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2년, 예. 1년 몇 개월, 2년 다 됐어요. 예, 21년도 21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물론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제일로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법인 택시 사장님들입니다. 왜? 이 교육제도가 없을 때는 그래도 개인 택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법인에 들어와서 그렇지. 3년이라는 무사고를 쌓아서 이 개인 택시로 전화를 했는데 이거를 안 걸치고도 자가용 경력 가지고만은 5년 무사고만 나오면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굳이 회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고생을 안 하잖아요. 된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택시로 운영하는 이 법인 택시 사장님들은 굉장히 그 고민이 많죠. 기사 수급이 안 되니까.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또 이제 코로나 이런 거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수입도 안 좋고. 수입도 안 좋은데다가 거기 또 그나마나 종사하고 있던 기사님들이 퀵 서비스나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지.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회사 택시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고민이 깊은 데다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택시 수급만 손님들이 택시를 못 잡는다 뭐 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미국 같은 그런 제도 뭐 우버 택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 택시를 경영하시는 그 사장님들 이분들은 더 고민이 깊게 빠질 수밖에 없죠.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법인 택시들도 그 기사님들이 최소한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
월급 같은 것이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택시 직업에서 이직을 하는 거예요. 차라리 거기 가서 3년 내가 그 돈 벌어다 주느니 교육받고 와서 개인 택시 사서 그냥 내가 하는 게 좋겠다. 이런 생각들도 또 많이 하시고.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, 전에 뭐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.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. 맞습니다. 우버하냐 우버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현재 택시 요금의 3,800원이라는 기본 요금 가지고 현 택시 기사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구조는 뭘 갖다 대도 안 된다. 그럼 가령 우버를 끌어들여서 그럼 우버가 3,800원에 운행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이 되겠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택시 기사가 법인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정도는 대주면 자연스럽게 이 택시대라는 해결이 될 수 있겠다. 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, 역시 뭐 이제 개인 택시 거래를 하시는 딜러 분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요게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,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뭐 기본요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뭐 할증 시간을 더 뭐 앞당겨서 해결한다든지 했을 때 그 뒤에 뭐 오는 그 수입이 예를 들어서 창출된다 하더라도 개인 택시들은 뭐 자기 거니까 자기가 가져가겠지만은 법인 택시는 또 거기서 창출되는 것 같고 지역임금 협정을 또 맺어야 되고, 그렇지. 거기서 그 몇 프로가 그 사람들한테 가냐. 산업금 문제가, 그렇죠. 산업금 문제가 첫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가 겹치고,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개인 택시들도 다 마찬가지가 장비 값이 비싸잖아요. 개인 택시 값이. 그렇죠. 네. 개인 택시 값이 좀 비쌉니까 지금? 지금 뭐 막말로 전기차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들인데. 그런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또 소요되는 비용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거를 벌어서 지출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. 그것도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앞으로는 또 전기차 뭐 그거 뭐야 지금 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 이것도 뭐 줄인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수요를 이제 공급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는 뭐 1년씩 걸리고 그 이제 그런 이제 그 많은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.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개인 택시 딜러 입장에서는 개인 택시가 많이 거래가 돼야 이게 좋은 건데, 어느 한쪽이든 뭐 공급에 문제가 있든 수요에 문제가 있든 이런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가 없어져 버리니까 요즘은 거래 없어서 시간이 많으시겠어요? 네, 시간도 많이 남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인천이 제일 심해요. 타도시는 이렇지 않습니다. 근데 인천이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는 개인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은 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나쁜 놈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게 가격이 그 TO 값만 가지고 이제 얼마 하는 거잖아요. 차량가가 장비값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비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 볼 수가 없어요. 근데 면허, 예, 이 지금 개인 택시 면허값이 지금 뭐 9,000이다. 이러면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차에 딸려 있는 장비가 그랜저다. 이러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아무리 없어도 1억 2, 3천이 들어갑니다. 이게. 그렇지. 차값까지 하면은. 근데다 예를 들어 뭐 전기차를 뺀다. 이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. 전기차 값이 얼마입니까? 그래서 이게 어느 적전선에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개인 택시 값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그거는 뭐 심리적인 거지. 더 올라가겠다. 그런 생각에 이제 또 기존에 개인 택시를 갖고 있는 사업자님들은 더 올라갔냐 팔아야 되겠다 그러고 또 관망을 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택시들이 또 실질적으로 저 옛날에 그 회사 택시들이
많이 이렇게 그 운영이 되던 게 한 2, 3년 사이에 이제 많이 전체가 운영되던 것이 지금은 뭐 3분의 1이 다 쓰고 기사가 없어서 거기서 또 일어나는 효과도 있고. 그렇지.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수입이 조금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아, 그런 것 같으네요. 네.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밤에 운행을 하는데, 과거에는 10시 넘어서 10시 이후에 뭐 심야 시간에 보면 법인 택시들이 꽤 많이 다녔고 빈 택시가 많이 눈에 띄었었는데, 최근에는 택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. 심야에 보면 개인 택시도 물론 잘 안 보이지만 법인 택시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런 걸 보면 아, 역시 법인 택시 기사들이 많이 줄었구나. 그래서 법인 택시 운행이 줄었구나.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 기사 수급이 안 돼서 법인 택시 운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좀 나아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분명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내놓지 않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생각을 접고 더 이제 내놓지 않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. 맞습니다. 뭐 이런 게 그렇게 맞물려서 다 돌아가죠.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네. 하여튼 오늘 그런 아주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.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치고요. 또 뭐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 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